노래를 이제 좀 재밌는 노래를 골라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가사 저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 골라봤어요. 저는 UST의 국방과학연수 캠퍼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세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눈 감고 하늘을 날아보기라는 주제로 발표자를 한번 준비를 해와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궁금하셨던 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지금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입장할 때 나왔던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러면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노래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이제 항상 이제 지구를 이제 자기는 지구 곁을 따라서 계속 돌고 있지만 이제 정작 지구는 자기를 봐주지 않고 태양만을 따라서 돌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근데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 이제 짝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이기도 한데 여기 그렇다면은 여기서 짝사랑하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가가야죠.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친구한테, 이 아가씨한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거예요. 일단 내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지 그녀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항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항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항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익숙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항법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은 좀 생각나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내비게이션 뭐부터 생각나세요? 자동차. 네, 자동차 여기 달려있는 거를 저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길을 알려주는 거를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에서도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은 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동차가 정확하게 어디 있냐를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에요. 그 외에 이제 원하는 목적지를 어떻게 해야지 갈 수가 있는가, 혹은 이제 어떤 다른 길을 통해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고,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이렇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게 이제 항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법이 비단 이제 자동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옛날부터 쓰였던 거예요. 여기 하늘에 보시면은 별자리들이 굉장히 이제 화사하게 빙빙 돌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별자리 북두칠성이나 오리온 자리를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대충 어디쯤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있는 선원들은 네, 4분이 정확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내가 망망대해 위에 떠 있지만은 대충 내가 어디쯤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도 항법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제 우주왕복선이나 무인 비행기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무기체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항법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항법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지금 이제 관성항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관성항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장치 안에 사용자가 얼마나 회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통해서 항법을 수행을 이제 내가 대충 어디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다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 간단한 패스를 하도록 하고 이런 데서 파도가 나오는군요. 패스를 하고 직접 한번 관성항법을 수행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자, 여기 드론이 하나 있어요. 드론을 가지고 관성항법으로 저기 이제
곰돌이들이 있는 곳까지 한번 날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드론의 센서에는 이제 지금 얼마나 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이제 자이로스코프랑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가속도계가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관성항법을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저 곰돌이들이 있는 쪽으로 가려면은 앞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한번 쭉 가던데 관성항법만을 수행을 하면은 가다가 여기서 도착해요. 근데 얘는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인 것 같아요? 거리가 비슷한 정답이 나왔는데 얘는 관성항법은 이제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누적을 해서 현재 자기 위치를 알아내는 알아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오차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정작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빙빙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앞으로 계속 잘 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연구를 꾸준히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좀 더 정밀한 이 센서를 좀 더 정밀하게 해보자. 그렇다면은 이제 센서가 가지고 있는 오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차에는 이제 바이어스 오차나 스케일 팩터 오차나 디스얼라이먼트 오차나 이제 노이즈 같은 여러 이제 오차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교정을 해서 좀 더 정확한 항법 이제 그 센서 측정치를 획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이 값들을 그냥 추정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값들을 가지고 이 값들이 온도에 따라서도 변하고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차가 종국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대안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혼자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 항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합항법이라는 거예요. 복합항법이 뭐냐면은 이제 관성 항법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추정하게 되는 위치나 속도나 자세나 방향각 등의 정보를 GPS, AHRS와 같은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그 값을 보정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복합항법 중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대조항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이거 이 길 따라오신 분들 혹시 많이 계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 과학관 앞에 이제 큰 도로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여기는 운전을 초심자예요. 처음 와보는 도로라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표지판을 보고 내가 지금 대충 어디쯤 왔겠구나 라고 가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 차에 이런 지도책 넣어놓고 다니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그래서 길을 그 당시에는 이제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표지판을 보고 이제 표지판을 보고 거기 표지판이랑 이 지도책 내용이랑 대조를 해보니까 내가 대충 지금 어디쯤 왔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대조항법 중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 대조항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한반도에 대한 지형 정보를 이렇게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재 이제 그 항공기의 위치를 지형 정보를 찍어가지고 얘랑 비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보정항법을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이제 위성항법이라는 게 있어요. 위성항법은 이제 당장 이제 저희 핸드폰에도 다 달려 있고 GPS 수신기가 이제 핸드폰에도 달려 있고 차에도 달려 있고 그리고 배에도 달려 있고 그 비행기에도 달려 있는 친구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늘에 우주에는 이제 이런 우주에는 위성이 떠 있잖아요. 이 위성에서 발사하는 신호들을 저희가 받는 것을 통해서 저희의 이제 항법 정보를 가늠하는 것이 이제 위성항법인데 얘도 참 좋은데 참 이제 널리도 누구나 쓸 수 있고 언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가격도 싸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생길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은 왜 GPS만 쓰면 되지? 뭐 데이터베이스니 관상항법이니 그런 거를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왜냐하면은 위성항법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오차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령 이제 우주에서 신호가 날라오는 것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한 신호가 벽에서 튕겨나가면서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위성의 신호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오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의 신호는 이제 우주에서 누구나 받는 신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위성 신호 못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성 신호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나 다른 장소에서의 위성 신호를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쏘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지금 나 여기 사실 여기 있음에도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가고 있어도 내가 사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기만이라는 기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위성 한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가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복합항법을 할 때 위성과 관성항법 장치의 장점만을 이제 취해서 항법을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령 이제 관성항법 장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주변 환경에 딱히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위성항법은 주변 환경의 구애도 받고 데이터를 받는데 한 1초씩 이렇게 걸리지만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꾸준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또 융합하라 하면은 좀 이렇게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은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드론과 함께 항법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늠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위성항법을 수행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천장도 막혀 있고 우주 공간에는 위성 하나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 관객 여러분들이 저의 오늘은 인공위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날기를 시작을 해요. 날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관성항법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또 위치가 꼬이겠죠. 그렇다면 이때 저는 이제 위성님한테 물어봐요. 위성님 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성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좀 틀렸구나 하고 오른쪽으로 틀고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다가 다시 또 섰어요. 자, 위성님 지금 어디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럼 왼쪽으로 틀어서 딱 도착을 했더니 지금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항법을 수행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서영빈이었고요.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